기고만장 제1장 글 사진 김기업 호 구율 현대기관 문학 수필로 2019년 등단 강원시조 2022년 등단 강원시조 시인협회 회원 춘천문인협회 회원 강원수필문학회 현 사무국장 강원문인협회 이사 아버지의 원리원칙. 사람들은 아버지를 제 털 뽑아서 제 구멍에 넣는 사람 또는 바늘로 찔러도 노랑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원리원칙대로 살아가며 원리원칙에 어긋나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처럼 강직함으로 무장하게 된 원인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주위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로 성격도 무난하고 원리원칙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술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드신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배가 아파 강변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엄청 고생한 적이 있다고 하신다. 그 이후 술과는 인연을 끊고 평생을 사셨다. 그래서인지 술 먹는 사람과는 헛소리 한다며 멀리 하셨다. 항상 깨어있는 정신이시다. 올바르고 완전한 것만을 추구하며 올곧게 평생을 살아오셨다. 어머니도 술을 안 드시기는 마찬가지지만 부드러우며 융통성이 있으시다. 본인이 아니라 남 위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셨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두 평온해지고 온화한 기운으로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드셨다. 나는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아버지처럼 원리 원칙대로 올곧은 것을 꿈꾸지만 어머니처럼 부드럽다는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십이란다. 칭찬의 말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아버지는 이웃에게 돈을 구웠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때 갚아야 직성이 풀리셨다. 반대로 구워준 때에도 제때 받아야 했다. 신용을 제일의 신조로 삼으셨다. 하지만 형제들에게만은 그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남, 사녀, 팔남매 모두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리라. 아버지는 비상한 손재주와 아이디어로 가족을 굶기는 일이 없었다. 농지도 없이 농사 짓는 농촌에서 일찍이 도시로 이사해 생활하신 덕분이리라. 하지만 둘째 형님, 즉 나의 둘째 큰아버지네 식구들은 그때까지도 농촌에 사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언젠가는 고향을 떠나 더 깊은 산골로 이사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다녀오신 후에 곧바로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시내에 둘째 형님네 집을 마련하고 7 식구를 이사시키셨다. 문제는 이사가 전부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을 영위해야 할 방편이다. 당시 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다리 옆 공터에 목이 좋은 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한참 장사가 잘 되는 붕어빵 기계와 리어카 등 장비 일체와 목 좋은 장소까지 둘째 형님네 식구에게 넘겨주셨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이셨지만 워낙 몫이 좋고 붕어빵 반죽하는 기술이며 팥,
안고 만드는 방법 등 꼼꼼히 알려주셨기에 장세가 잘 됐다. 둘째 큰아버지네 식구들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 식구에게 넘어왔다. 대책도 없이 둘째 형님이 안쓰러워 장사 미천을 고스란히 내주셨으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 먼저 집세가 저렴한 외곽으로 이사하고는 백방으로 다니시어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셨다. 물론 잘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역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이런 방구 불만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큰아버지네 식구들에게 도시 생활 방법을 일러주는 등 잘 돌봐드렸다. 아버지의 형제사랑 원칙과 어머니의 자애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의 동생, 나의 작은 아버지네 식구 역시 땅떼기 하나 없이 농사를 지으려니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산골 화전을 전전하셨다.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네 식구들 역시 원주 시내로 이사토록 하셨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장사는 싫고 못한다고 하시어 시내 인근의 터를 잡아 근교 농업에 전념토록 하셨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가 쉽지 않아 봄이면 빚을 내어 씨앗과 비료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재원은 아버지 몫이었다. 매년 아버지는 장사로 번 돈을 동생에게 구워주시곤 했다. 아마도 받지 못한 것도 꽤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불만의 소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이 형제지간의 우애가 남다른 연유가 아닐까 한다. 도시로 이사하여 우리 식구 건사하고 적응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는 형제들을 잘 챙기셨다. 어머니는 또 보조를 잘 맞춰주셨다. 나는 아버지처럼 나의 살림 방편을 모두 내어주면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할 때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잘못 말했다간 아내에게 큰 봉변을 맞을 수도 있어 입을 다물겠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리어카, 붕어빵, 노점상, 찐빵과 만두 장사도 하시고 순댓국, 칼국수, 막국수 장사도 하셨다. 수많은 장사를 전전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시작하곤 하셨다. 집을 살 돈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살았기에 방이 딸린 가게를 얻어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았다. 시내에서 이리저리 이사한 걸 따져보니 10여 년간 평균 1.5년 만에 한 번 꼴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업종을 바꾸어야 할 때마다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어떤 때는 한 해에 2번씩 이사한 적도 있어 질곡의 세월을 감내해 오셨으리라. 최종 자리를 잡은 것은 막국수 장사였다. 춘천의 유명 막국수 집까지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간판도 춘천 막국수 1호라고 하여 차별화하고 존재감을 나타내셨다. 게다가 막국수에 쓰이는 메밀은 작은 아버지께서 농사 지은 것을 사서 가게에서 직접 제분기로 빻아 만드시는 퍼포먼스도 하셨다. 이처럼 아버지의 장사 요령과 작은 아버지의 농업 덕분인지 마지막 장사는 잘 되고 평온하셨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형제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셨던 아버지다. 아니, 그래서 더 어렵게 생활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형제지간의 우위가 어느 정도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내어줄 수 있을까? 당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제들을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었겠지만 당장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으리라. 또 이에 대해 군말 한마디 없이 따라주신 어머니도 지금 생각하면 존경스럽기 그지없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 모두가 어려웠던 70년대를 나는 부모님의 고생을 먹으면서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아왔다. 내가 어른이 되어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차오르나 보다. 전남 수필 제51호 수로